네, 마감 스포트 출발하겠습니다. 오후장 영향을 미친 뉴스들 점검해 드리고요. 한국 기업의 절반 이상은 AI 산업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후장에 나온 소식이고요. 사실 이 이슈를 가져온 이유는 오늘 정말 다양한 AI 테마군들이 움직여서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AI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 한국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들의 후보도 대부분 다 AI를 중심으로 퍼져 나오고 있죠. 피지컬 AI가 오늘 또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 인간 수준의 지능을 넣은 하드웨어가 움직이는 것, 예를 들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피지컬 AI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산이 피지컬 AI 쪽으로 투자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고요. 마음 AI는 이 피지컬 AI를 국방 쪽으로 강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K3i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AI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련 소식들이 AI의 시세를 끌어올려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의료 AI가 붙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시세를 크게 내주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쪽은 이재명 후보가 AI에 100조 투자하겠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AI 소프트웨어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 다시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는 이슈가 함께 묶이는 쪽입니다. AI 관련주들 시세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지금 구간에서 SKAI가 10%대 급등으로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알체라도 오늘 의료 플랫폼, AI 플랫폼 쪽으로 시세가 붙고 있습니다. 8%대의 상승세, 인공지능 하니까 로봇주들도 같이 나오는데요. 오늘 로봇주와 AI가 붙은 종목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도 4.6%대. 다만 지금 의료 AI 쪽에 한해서는 긴 기간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상승세로 이제 추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이슈가 조금 더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지까지 함께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확인하시죠. 자, 다음 뉴스는 지금 약가 인하 관련된 이슈인데요. 약가를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업계 분석이 오후장에 발표됐습니다. 일단 오전장에는 이 약가 인하 이슈를 국내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미국의 이 현지 유통 구조, 그리고 미국에서 이 보험사를 끼고 높게 파는 이 고가 의약품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 영향이 없을 뿐더러 약가가 낮아지면 바이오시밀러의 약가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세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SLS바이오 지금 상한가 근처고요. 일신바이오 15%대, 시즌 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시는 삼천당 제약이나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시세 꾸준히 내주고 있는데, 다음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GLP-1에 대한 관심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GLP-1이 암까지 막는다. 비만 수술을 직접 한 사람보다 GLP 비만약을 맞았을 때의 암 예방 확률이 41%가 더 높았다는 이스라엘 연구진의 결과가 있었고요. 사실 이 소식이 나오기 이전부터 꾸준하게 비만 치료제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관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가 인하를 하면 오히려 수혜를 받는 쪽은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비만 치료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 가지고 있는 펩토론과 경구용 플랫폼 가지고 있는 인벤티지랩, 삼천당 제약, D&D 파마텍이 가장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식인데요. 호반 건설에서 이 한진칼의 지분을 18%까지 늘렸습니다. 그에 더해서 HMM의 인수설까지 솔솔 올라오며 현재 한진칼과 HMM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사실 한진칼은 오전장부터 강했습니다. 현재 구간 일봉 흐름 보시면요. 한진칼은 오랜 시간 동안 횡보 흐름을 겪었는데요. 어제부터 거래량 약간은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했고요. 오늘 특히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밑꼬리를 길게 단 강한 상한가 직행 흐름을 보였습니다. 경영권 싸움이 본격화된다면 제2의 고려 아연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마감 스포트 시간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마감 스포트 이어갑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IS의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시장의 컬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또 월 초마다 좀 저희는 고민하면서 시장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최근 들어서 어제부터 반도체 쪽의 꿈틀거림을 어떤 해석을 갖다 붙일 수 있을지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한 분 한 분 보겠습니다. 먼저 그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은요. SK 하이닉스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러니까요.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경감이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날아갔고 그 결과 SK 하이닉스도 오전장부터 흐름을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2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고비점이 왔어요. 근데 여기를 돌파해줘야 SK 하이닉스에게는 중요한데 기술적 분석은 잠시 후 차 소장님께 여쭤보고 현재 구간에서의 내용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관세에 대한 우려가 지워졌다라는 이유가 매수의 근거가 됩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그 관세가 이제 특히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이런 합의가 지금 뭐 됐다라는 소식, 뭐 이제 양쪽 다 이제 그 터무니없는 그런 관세율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결국은 많은 기업들한테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은 사실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엔비디아가 아시겠지만은 중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렇죠. 상황이었고, 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면서 엔비디아의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한테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빼놓고라도 뭐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기사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디램 가격의 인상 보도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예.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물론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향후에도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하겠지만은 두 자릿수 뭐 이상의 어떤 그 인상이 나올 것이다. 특히 이제 구형 디램의 인상폭이 높을 것이다. 특히 이제 뭐 관세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에 따른 나비 효과기도 한데 결국은 재고 확보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의 영향 때문에 PC라든가 모바일 업체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물량이 부족한 이런 양상을 만들었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인상이 시작이 되는 그런 근거가 됐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HBM의 수요는 견조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20만 원 좀 위에 올려놓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장에 조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좀 밀리면서 그 부분이 지금 조금 20만 원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이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 계속해서 SK하이닉스는 뭐 지금 이제 이러한 관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그런 국면이라, 물론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은 그동안 조금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실상 반도체가 중요 라인대를 뚫고 가준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로 볼 거예요. 그런 관점 하에서 현재 구간 20만 원 선을 오늘 만들었다가 하회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대한 해석을 여쭤볼게요. 차 소장님, SK하이닉스 타점 잘 그동안 잡아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톤이에요? SK하이닉스 타점이 안 맞기 시작한 게 공매도 재개대부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2024년에 정말 어디 가서 무슨 뭐 점집 차려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저희 MTN에서 정확히 맞췄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매수 구간 아닙니까? 매도 구간 아닙니까? 아닙니다라는 타점까지도 맞춰왔는데 안 맞기 시작한 게 공매도 재개부터 안 맞았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차트 모양을 제 화면, PC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차트 모양을 놓고 본다라면 20만 원을 계속 돌파했을 것 같은데 18만 원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PC 화면을 좀 보여줬으면 이제 뭐 하나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딱 보게 된다라면 공매도 매도 순위의 1순위를 놓고 보면 1순위가 하이닉스가 딱 떡하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보다 공매도 수량이 훨씬 더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종목별 공매도 수량을 놓고 보면
최근에도 공매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자, 공매도가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오늘 20만 원 돌파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놓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놓고 보면 이 차트는 앞서 보셨던 차트와 거의 동일한 또 화면을 좀 이렇게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네. 동일한 모양의 이제 차트가 똑같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기관별 공매도 순위를 놓고 본다라면 1위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중공, 두산 뭐 밑에 있는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공매도 수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놓고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엊그제 총 거래량 중에 공매도 비율이거든요. 우리가 7일 날 15%, 전체 거래량 15%가 공매도였고요. 그다음에 18일 날은 전체 거래량의 30%가 공매도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공매도가 쌓이고 있죠. 그런데 이걸 뚫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짓누르고 있는데 지수가 종목이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때 눌러서 밀린 거거든요. 이 음봉이 공매도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자, 우리 이런 시나리오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도 이동훈 대표님도 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펀드멘탈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20만 원, 22만 원이 간다라면 18만 원대에서 공매도 친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쇼커버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하이닉스가 지금 20만 원이 안착이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펀드멘탈에 관련된 얘기들을 다들 아시니까 수급이 이제 하이닉스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들이 하루에 고점에서 10%씩 슈팅이 나왔죠. 이게 뭐였다? 대부분 공매도 환매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는 여기서 20만 원 안착되고 나면 20만 원 이하에서 공매도 때린 세력들은 어떻게 된다? 앉아서 10%씩 손해보고 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똥줄이 타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고 여기서 21만 원이 딱 건드리는 순간 이들은 쇼커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하이닉스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 삼성전자는 좀 어떠냐? 삼성전자는 10% 정도면 건들만 합니다. 근데 내가 손실이 10%, 20%씩 넘어가기 시작하고 하이닉스의 고점은 얼마였죠? 23만 원이었죠? 근데 하이닉스 고점이 이제 우리가 이제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서 30만 원 향해 가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왜 못 올라가느냐 답답함보다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하냐라고 심장 떨리는 공매도 세력들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매도 그 비중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래됐던 것 중에 몇 %가 공매도가 많이 됐던 자리인가. 지금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었을 때 공매도의 거래가 더 많았다라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추가적인 수급 모멘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업황에 있어서도 매수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두 분과 함께 반도체주는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로봇인데요. 사실 로봇이 움직일 때는 늘 첫 번째 깃발을 꽂고 갔었던 쪽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로봇주를 볼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검색하면서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부품단이라든지 더 작은 로봇주가 더 활발합니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자리에 있어서는 어떨까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기인했던 이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은 올랐다 빠진 정도긴 한데 근데 사실 차트로 보면은 지금 너무 또 안정적으로 횡보하고 있어서 지금쯤 들어가도 되는 건가 고민되게 하는 구간이거든요. 어떤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처럼 보여지는데 지금은 때를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오늘 되게 아깝죠. 너무 윗꼬리가 좀 길었다는 부분이 좀 아까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거래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안 터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거래도 좀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아까운 부분이고 사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에서도 이제 앵커께서 말씀했지만은 지금 자리는 매수가 얼마든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어떤 하박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오히려 이제 레인보우보다는 지금 레인보우가 상대적으로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품단에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또 이제 다른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쪽이 워낙 강합니다. 예. 근데 이제 레인보우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무거운 측면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삼성전자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있어서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에 진입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의 AI 기술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키면서 지능형 어떤 첨단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그런 진행을 가속화시킬 겁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선봉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길게 보시는 관점에서는 역시 그 매수의 그 어떤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다만 이제 조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거는 좀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해요. 예. 그 부분이 좀 이제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은 지금 뭐 자리에서는 저는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일 수 있다, 오히려. 맞아요. 사실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좀 시총이 작은 종목이 더 활발하다고 했는데 이게 여기서 기회를 다 한 걸까? 고민될 것 같아요. 로봇주는 지금 뭘 사도 고민될 것 같아서. 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안정적인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면 지금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동훈 대표님께서 오케이를 주셨고, 차 소장님 궁금합니다. 지금 조용할 때 담는다라는 것이, 근데 오늘 한번 윗방향을 꼬리를 보여줬다라는 것이 긍정의 해석이 가능할까요? 저는 조금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이제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자체가 조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달지 않고 오늘 올라간다라면 오늘 거래량 모멘텀일 텐데 오늘 결국 또 횡보의 어떤 벽을 좀 쌓아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제 로봇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신규 상장된 종목이 하나 있고 또 일부 로봇주가 이제 정치인 테마주와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일부 대기업과 산업용 로봇에 대한 협업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가 이제 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거론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이 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횡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횡보라는 것이 개인 투자들이 얼마큼 힘드냐면 우리가 감 나온 밑에서 감이 익은 감인 건 분명해요. 근데 떨어질 듯한데 입을 그냥 무작정 벌리고 있으면 내 입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벌레도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고 정말 좀 긴 시간이 네. 필요하죠. 나쁜 건 아니에요. 언젠간 그 감이 달콤한 감이 내 입에 떨어질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정말 막 떨어질 때 달려가지고 머리 착 디밀고 먹는 감이 정말 달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상한가 한번 먹는 그런 감맛이겠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로봇주들은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은 갖되 일단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약간의 거리두기를 보고 오히려 저는 뭐 이런 것들 로봇주를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이다라고 보니까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같이 산업용 팔을 만드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때 로봇 테마요. 대기업과 협업된 로봇주 한번 돌았죠. 휴머노이드 로봇 한번 돌았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 팔이 돌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 사항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히려 반응이 나올 때 그때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것. 하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긍정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추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알테오젠이에요. 약가이나 기술 수출 쪽에서는 문제없어라는 이야기. 알테오젠 한번 오랜만에 봅시다. 근데 늘 저희가 추적은 하고 있긴 한데 오늘 그래도 4.32% 오르긴 합니다. 근데 워낙 이 종목이 늘 40만 원 위에만 가면 다시 내려왔었던 전례가 있었던지라 지금 35만 원 선이거든요. 역시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비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박스 매매를 오히려 강요하는 걸까? 알테오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많이 언급을 다뤘던 종목인데요. 현재 평가는요. 약간 인하 관점에서 그래도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좀 알테오젠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무거워졌고 무엇보다도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어떤 약가이나 행정명령 이슈 때문에 바이오업종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훼손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바이오텍들은 영향권 밖에 있거든요. 뭐 사실 뭐 약간이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들은 신약을 개발하고 이제 그 뭐 물질 그 후보 물질을 이제 그 계약 이전하고 이런 쪽에 어떤 그런 비즈니스 가지고 사실은 그런 비즈니스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얻고 또 이제 주가도 끌어올리는 그러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영향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오늘 상승세를 보이는 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저는 또 어떤 그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시장에서 알테오젠을 분석한 애널리스트가 2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 1명이 이닛했어요.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3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시장에. 이 대단한 종목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3명까지 늘어났다라는 부분. 이게 상당히 오늘의 상승세를 이끌어낸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그 리포트를 저도 이제 오늘 천천히 읽어봤는데 뭐 네. 내용들은 비슷하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지금 자꾸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게 먹하고 할로자임의 그 특허 소송 가지고 지금 근데 사실 그 그죠. 부분은 저는 결국 시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알테오젠이 받을 수 있는 데미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부터 그랬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자꾸 이제 어떤 그 종목의 주가에 있어서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면 알테오젠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실적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뭐 지금 자리 뭐 조금 이제 지루해졌어요.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이. 하지만 지금 정도의 주가 흐름에서는 사실은 저는 매수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코스닥 1위 종목인데 두 곳에서만 커버를 했다가 오늘 하나증권 쪽에서 바이 44만 원까지 목표 주가 바라보는 커버리지 게시가 있었습니다. 결국 알테오젠에 갖고 있는 그 기술력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쪽이 나타났다라는 것도 긍정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 있어서 사실 전저점 부근까지 좀 지켜주고 다시 이제 올라갈까의 방향성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알테오젠 워낙 그간 뜨거웠었던 종목인지라 이런 뜨거웠던 종목이 다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큰 내용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내용은 상당히 좀 좋은 네. 기업이죠.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참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 말할 데가 없네? 라는 어떤 우리 옛날에 광고 문구를 좀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테오젠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좋은 거를 알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알린다라는 건 뭐죠?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수급이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오늘 그런 얘기가 저도 이제 그러면서 어떤 애널리스트야? 그래서 그 뉴스를 찬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주가 움직임과 상관없이 이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그 뉴스를 30분 넘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른 분들의 행동들을 보니까 이게 오늘은 행동이 조금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제가 가끔 이제 비유를 드리는 것이 상승 점수 100점 중에 최소한 20점 먹고 들어갔다. 20점 먹고 들어갔고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한 발 늦게 내일이라도 수급이 좀 들어와 주게 된다라면 그때는 쫓아가자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수급이 현재 들어오지 않다라면 20점짜리니까 20점짜리는 내 주위에 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놔두셨다가 요게 폭발할 때 거래량이 폭발할 때 그 뉴스들이 한꺼번에 반영하는 거니까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20점이라고 좀 박하게 드렸던 것들 조금 이제 섭섭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방송가에서 거론되는 저도 이제 여러 방송들을 다닙니다만 방송가에서 거론되는 것에 비해서 주가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정말 이제 뭐 우리 저기 이동근 대표님처럼 훌륭하신 여러분들 뭐 저들 필두해서 막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주가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은 이거보다 더 신경 쓸 게 많다. 한방 노리는 정치 테마주. 한방 노릴 수 있는 관세 관련주, 뭐 이런 쪽들에 관심이 쏟아 보니까 제약바이오 그래 알겠는데 요건 다음에 이런 형국도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시끄러울 때 봐야 되겠다. 오히려 그게 또 현명할 수도 있겠다. 투자 관점에서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알테오젠 물론 현재 구간에서도 기회를 바라보되 조금 더 빠르게 차익에 대한 욕구를 실려서 매매하고 싶으시다면 거래가 실렸을 때 바라보는 관점까지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자리는 잠시 쉬는 걸까요?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걸까요? 자, 89만 9천 원이라고 하는 어버이날 만들었었던 고가권 이후에 현재는 80만 원대는 지키고 있습니다. 관세 우려 없이 갔었던 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사실 관세 우려가 있나 없나 계속 그렇다면 관세 우려는 없는 건데도 사실 이제 지금 뭐 예. 어떤 내용이라든가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 공교롭게도 목표가 100만 원 리포트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게 목표가 100만 원 리포트가 오히려 어떤 차익 실현에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목표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너무 많이 올랐구나라는 어떤 생각들이 조금씩 확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시장의 분위기가 어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어제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사실 삼성전자 5% 이상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가장 좀 소외가 되었던 쪽으로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쪽에서의 자금이 빠졌죠. 예, 그런 것들이 어제 나타났었고 네. 그런 흐름이 사실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내용이 변한 건 하나도 예. 없습니다. 뭐 사실 오히려 뭐 유상증자 이후에 또 이제 그 해외 진출의 어떤 확장을 통해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 뭐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어떤 그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현지화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뭐 좋은 얘기만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예요.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 저도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저도 이제 중립의 입장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주가 자체가 지금 약간 아직까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좀 약간 긴가민가한 건 있는데 일단 단기 고점의 모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조정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저는 약간 중립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민되는 종목일 것 같아요. 그간 너무 끌어왔고 대장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려올 때도 저희가 계속 논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진짜 궁금한 건 정말 이쪽에서 수급이 이동해서 아래쪽에 있는 어떤 무언가로 가느냐일 텐데 현재 업황이 변한 게 없다라는 게 저희를 미련 남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애인의 마음이 변했는데 미련을 가져봤자 소용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털이 변한 건 아닌데 어제 변화가 한번 나왔어요. 어제 개장서부터 월요일이잖아요. 어제 이제 제가 뭐 이때 개장하면서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거 막 20만 원 향해 가는데 갑자기 이게 그 뭐죠? 방산이 빠졌어요. 네. 방산이 빠졌다는 게 러우가 이제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나요? 폴란드 수출이 아닌데 갑자기 매물들이 나와서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정말 어떤 펀드 하나가 청산됐을 수도 있고 톰이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차익을 실현하는 거다. 라는 가능성, 이유를 모르겠다. 어제 이제 김태성 본부장하고도 방송하면서 그 친구도, 그분도 뭐 이유를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또 조선주들도 밀리죠. 그리고 오늘 딱 보니까 역시 지금 화면을 보여주시면 어제 전체 거래량의 3.8%가 공매도였습니다. 어제는 6%였습니다. 전체 거래량 6%가 공매도였고요. 지난주 우리가 8일날, 7일날 전체 거래량에 6%씩 공매도가 늘었어요. 그 전에 공매도 비율은 몇 프로? 1% 미만. 공매도 수량이 확 늘었어요. 5%대부터 지금 4일째 이렇게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 HTS가 다 있는 거거든요. 네. 모든 증권사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주식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누가 팔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업계의 큰 손인 또 이동근 대표가 주식을 하나 팔면 그 주식은 폭락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계 큰 손이 하나 팔아도 주식이 팔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굳이 그 이유를 따지려고 들면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원래 공매도 재개되면 어떤 섹터가 가장 약할 거로 봤죠? 방산조선. 근데 의외로 지금 시장 강했었던 섹터들이죠. 근데 방산조선 똑같습니다. 공매도가 지난주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MTN 시청자분들께서는 빠르게 지금 이제 공매도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현재 지금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분들, 이익을 챙기실 수 있는 분들은 챙겨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이게 펀드멘탈이 훼손된 건 아니에요. 근데 펀드멘탈이란 건 그런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되는 무게, 이거지. 펀드멘탈이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이틀 빠졌으니까 사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어떠한 주식 교과서에도 그런 건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주식 교과서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처투면 동참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수급과 관련된 어떤 우리 주식 격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냉정히 보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요게 빠질 때는 한꺼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좋다라는 SK하이닉스도 22만 원에서부터 얼마까지 빠졌죠? 16만 원까지 빠졌죠. 다시 20만 원 왔습니다. 언젠가 23만 원 돌파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좀 그런 부분들 보면 일단 조금 거리를 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현재는 사실상 이게 시장의 마음이 다른 쪽으로 간 것인지를 더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관망 그리고 부정 의견까지 좀 같이 보여집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아래쪽에서 담으셨던 분들은 선택지가 많겠죠. 좀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HMM입니다. 실적 얘기도 있긴 한데 그 관세 우려가 좀 경감되면서 물동량이 뭐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그래서 오르는가 싶었는데 사실상 호반건설이 껴있더라고요. 매각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튀는 건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이 봤죠. 예.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그 인수 가능성입니다. 예, 뭐 가능성. 지분을 지금 뭐 인수하거나 한 거 예.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HMM은 사실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차그룹이라든가 사실 유력한 그 후보들이 일단 인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그런데 이제 호반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2022년이죠. 폴라리스 쇼핑이라는 회사가 지분 인수하려다가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해운에 대한 인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그 인수의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아마도 어제 오늘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재료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분기 실적 좋아요. 네. 그래서 1분기 실적 좋은데 2분기부터 불확실성이 좀 늘어났죠. 물론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좀 이제 잘 우호적으로 끝났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안 매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물동량은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런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사실은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이제 HMM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올랐는데, 사실은 뭐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을 어떤 오른 요인들이 물론 실적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M&A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저는 사실은 건망 내지는 좀 부정적인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펀더나 이슈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굳이 싶으신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트레이딩적 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차 소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약간의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관세가 낮아지면 네네. 물동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HM의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측면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겹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 12척을 HM이 갖고 있습니다. 네. 1위서부터 12위까지. 그리고 이것을 대부분 다 현재 지금 태평양 노선에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더군다나 이제 중국 배가 이제 LA 들어갈 때 또 돈을 더 내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미중 간의 지금 갈등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오히려 HMM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눌렸었던 피해주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조금 더 같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페노션도 움직이고 네. 여타 다른 조선주들도 해운주들도 해운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해운주를 조금 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트레이딩적 관점에서는 사실상 재료가 붙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HMM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근 대표, 차영주 소장과 함께 마감 스퍼트 달려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